안녕하세요.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입니다. 오늘은 문법 33번째 시간 형용사, 동사, 의시,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이소 씨가 나나 씨에게 질문합니다. 나나 씨, 부모님이 언제 한국에 오세요? 나나 씨가 대답해요. 이번 주말에 오세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나나 씨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 씨와 나나 씨 모두 오세요라고 부모님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세요가 오늘 배울 문법이고요. 이렇게 문장의 주어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표현, 형용사, 동사, 의시, 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시, 시는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쓰이고요. 그 뒤에 다른 어미, 예를 들어 어요, 어써요, 니을 거예요, 고, 지만 등과 함께 쓰입니다. 의시나 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사용해요. 높임말입니다. 결합 정보를 먼저 볼게요. 동사 읽다에서 다를 지우면 동사 어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의시나 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요, 어써요, 리을 거예요, 고, 지만 같은 어미를 붙여요. 그러면 읽으세요, 읽으셨어요, 읽으실 거예요, 읽으시고, 읽으시지만 이 됩니다. 우리 먼저 의시와 다른 어미들의 결합 정보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의시를 쓰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먼저 의시나 시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 어요, 어써요, 니을 거예요가 붙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의시나 시 뒤에 현재형 종결어미 어요를 붙이면 의세요, 세요가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의시에 어요를 붙이면 의시어요가 돼요. 그리고 의시어요를 줄이면 의셔요가 됩니다. 모음 이와 모음 어가 만나면 모음 여가 돼요. 그리고 의셔요와 같은 표현으로 의세요를 사용해요. 의셔요, 의세요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둘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의세요를 더 많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의시에서 의를 지우면 시에 어요를 붙인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세요가 됩니다. 다음은 과거 시제예요. 의시나 시 뒤에 과거형 종결어미 어써요를 붙이면 의셨어요, 셨어요가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의시에 어써요를 붙이면 의시었어요가 돼요. 그리고 의시었어요를 줄이면 의셨어요가 됩니다. 모음 이와 모음 어가 만나면 모음 여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셨어요를 의셌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틀린 표현입니다. 의셨어요만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 한번 볼게요. 의시에 미래형 어미 니을 거예요를 붙이면 의실 거예요, 실 거예요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의시 뒤에 니을 거예요를 붙이면 의실 거예요가 돼요. 정리를 해보면 의시나 시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를 붙이면 현재는 의세요, 세요, 과거는 의셨어요, 셨어요, 미래는 의실 거예요, 실 거예요가 됩니다. 두 번째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형용사나 동사 어간에 의시나 시가 사용되는 경우예요.
언제 의시를 쓸지, 언제 시를 쓰는지 함께 볼게요.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의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 읽다에서 다를 지우면 받침, 리을 기억이 있지요. 그러면 뒤에 의시를 사용해요. 그러면 읽으시가 됩니다. 그 뒤에 현재, 과거, 미래 어미를 붙이면 읽으세요, 읽으셨어요, 읽으실 거예요가 됩니다. 반대로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시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동사 오다에서 다를 지우면 어간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뒤에 시를 사용해요. 그래서 오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요, 어써요, 리을 거예요를 붙이면 오세요,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받침 리을인 경우도 볼게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받침이 리을인 경우에는 그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 만들다에서 다를 지우면 받침 리을이 있지요. 그러면 그 리을을 먼저 지우고 그 뒤에 시를 붙여요. 그래서 만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어미를 붙이면 만드세요, 만드셨어요, 만드실 거예요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나 동사의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의시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읽다는 읽으세요가 됩니다. 반대로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리을인 경우에는 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다는 오세요로, 만들다는 만드세요가 됩니다. 그런데 의시와 시는 높임말은 누구에게 사용할까요? 보통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또는 어리더라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가족 중에는 보통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높임말 의시나 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동생이 한국에 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세요. 동사 오다 뒤에 시를 붙여서 부모님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동생이 책을 읽어요. 그러면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세요. 여기에서도 동사 읽다 뒤에 의시를 붙여서 주어인 할머니를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머니 가라고 가를 사용하지 않고 깨서를 사용했지요. 이렇게 의시는 다른 높임말과 함께 쓰이는데요. 이번에는 자주 쓰이는 높임말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입니다. 자다의 높임말은 주무시다입니다. 말하다의 높임말은 말씀하시다. 먹다의 높임말은 잡수시다, 드시다. 죽다의 높임말은 돌아가시다. 있다의 높임말은 계시다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동사의 높임말에는 이미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의 높임말을 활용할 때는 의시나 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어요, 어써요, 리을 거예요 같은 어미를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명사의 높임말 볼게요. 명사입니다. 나이의 높임말은 연세입니다. 이름의 높임말은 성함. 밥의 높임말은 진지. 생일의 높임말은 생신. 사람의 높임말은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입니다. 주격조사 이 가의 높임말은 깨서입니다. 주제어를 나타내는 보조사 은는이 주어로 쓰일 때 은는의 높임말은 깨서에 는을 더한 표현 깨서는입니다. 에게의 높임말은 깨입니다. 우리 그럼 이제 예문 볼게요. 할아버지가 밥을 먹어요. 어떻게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주격조사 가는 깨서로, 명사 밥은 진지로, 동사 먹어요는 드세요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세요.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할머니는 집에 있어요. 어떻게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는 집에 계세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는 깨서는으로, 있어요는 계세요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할머니께서는 집에 계세요. 그리고 시는 1인칭 주어인 나, 저, 우리와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높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해요. 선생님, 어디에 가세요? 선생님이 대답해요. 저는 도서관에 가요. 라고 대답해야 맞는 문장이에요. 선생님 본인이 도서관에 가세요. 라고 높여서 이야기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예문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높임말로 바꾸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이 대신에 연세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어디가 아파요? 높임말로 이야기하면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아빠는 신문을 보고 엄마는 음악을 들어요. 높임말로 바꾸면 아빠는 신문을 보시고 엄마는 음악을 들으세요. 이번에는 대화 예문 보겠습니다. 이민정 씨와 김미소 씨가 처음 만났어요. 둘이 인사를 합니다. 이민정 씨가 먼저 인사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정입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미소 씨가 대답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소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문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형용사 동사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이고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합니다.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시를, 받침이 없으면 시를 사용하고요. 시나 시 뒤에 다른 어미를 붙여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시는 높임말 어휘와 함께 사용하고요. 나나 저, 우리 같이 1인칭 주어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